오늘 수업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culture.com start coding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트 내용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언어를 배울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트의 아랫부분에 보면은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est Programming Tool과 리소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트의 첫 화면을 보여드린 건데요. Which Programming Language Should I Learn First? 라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What is Programming and What do Programmers do? 라는 링크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아래쪽에 보시면 Best Programming Tools and Resources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할까의 문제인데요. 이 그림을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잘 번역해 놓은 곳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 시작부터 보시면은요.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그 목적에 따라서 만약 아이들 교육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스크래치에서 시작해서 점차 다음 언어로 가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가 파이썬이 되겠습니다. 여기 각 우측 위에 보시면 파이썬, 자바, C, PHP, C++, 자바스크립트, C#, 루비, 오브젝티브-C 이렇게 9개의 언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각 언어들에 대해서 간략한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은 하늘색 바탕에 2개의 기호가 있고요. 자바는 커피 모양이죠. C 그리고 PHP, C++, C#, 자바스크립트, 루비, 오브젝티브-C하고 C는 구별을 해서 C는 파란색으로 오브젝티브-C는 보라색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용으로는 파이썬이 가장 적합한 언어가 되겠고요. 프로그래밍 목적을 난 잘 모르겠다 하나 추천해 달라 그러면 파이썬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네요. 프로그래밍 목적이 재미삼아서 하거나 또는 관심,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이때 이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겠다. 이때 이제 새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 파이썬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파이썬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네요. 만약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한다면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으로 운전을 할 건지 수동 매뉴얼로 운전을 할 건지에 따라서 자동을 더 선호한다 그러면 좌가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 변속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C 언어가 더 적합하다고 추천할 수가 있겠네요. 그보다 더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C++를 배우면 되겠고요. 또 프로그래밍 목적 중에 다른 걸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플랫폼 또는 어떤 분야의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자바를 추천하고 있네요. 초인류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페북, 구글,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사 등에 따라서 페북이나 구글은 주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윈도우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C#, 애플에서는 오브젝티브-C가 되겠네요. 만약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프론트엔드 부분은 자바스크립트고요. 백엔드 부분은 어디에서 일할까? 스타트업 또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윈도우즈에서만 사용되는 C#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네요. 즉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광팬 열렬팬들은 C#이 좋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싫지 않다 그러면 자바도 괜찮고요. 자, 일하는 곳이 스타트업을 선호한다면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서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무엇이냐, 레고라면 파이썬, 플레이도라면 루비, 구식 장난감이지만 좋아하는 그런 속성인 분들은 PHP를 추천하고 있죠. 자, 벤처에서 취업해서 돈 벌고 싶은데 벤처를 하고 싶은 그런 경우에는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게임 분야라면 모바일 게임인지 등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을 원한다면 운영체제에 따라서 iOS를 선호하면 오브젝티브 C를 공부해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게임 개발을 원한다면 자바를 공부하는 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9개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각 특징별로 그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그림의 아래쪽에 보시면 반지의 제왕에 빗대어서 각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각 언어들의 특징을 소개한 게 있는데요. 먼저 파이썬은 difficulty 수준, 난이도 수준이 1이네요. 별 1개. 자바의 경우에는 난이도 수준이 별 3개고요. C도 3개, C++는 4개, 자바스크립트 2개, C# 3개, 루비 2개, PHP 2개, 오브젝티브-C는 3개가 되겠네요. 네, 저 파이썬에 대해서는 이 그림도 한글로 번역된 게 있어서 한글로 소개를 드릴게요. 자, 파이썬은 나무거인 엔트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즉 호빗 초보자들이 프로그래밍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가 되겠네요. 마법사 컴퓨터 과학자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한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즉 초보자에게 최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추천을 하고 있죠. 배우기도 쉽고 인공지능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자바는 간달프급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평화를 원하고 모든 일들을 위한, 즉 포터빌리티, 이식성이 뛰어난 언어이지요. 그래서 이식성이 뛰어나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플랫폼, 각종 운영체제나 컴퓨터 환경에서 쉽게 이식성이 매우 좋은 언어에 속하지요. 그래서 코딩을 한번 하면 모든 운영체제, 모든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특징, 즉 장점이 있는데요. 자, C 언어의 경우에는 제왕이라고 비유를 했네요. 모든 사람들이 파워를 알고 있고 또한 그 파워를 얻고자 원한다면 그러면 C 언어가 적합하다고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링구아 프랑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C 언어는 아시다시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언어이고요. 작은 차이를 제외하고는 C++의 부분 집합이죠. 따라서 C++를 난이도를 4라고 했을 때 C 언어의 난이도를 3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자, 다음 C++는 사루만의 비유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면에는 악행을 해서라도 힘, 파워를 원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C 언어에 많은 기능이 추가된 복잡하고 확장된 버전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게임이나 산업 등에서 성능, 즉 실행 효율이 우선 중요한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글쎄 뭐 C++를 제대로 배우는 것은 차의 부품을 생산 조립하고 운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다음 자바스크립트는 호빗에 비유를 했는데요. 종종 과소평가되기도 하지만 강력하다, 파워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웹브라우저에서 느리지만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는 매우 다른데요. 이 두 언어의 차이점은 자동차와 카펫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것과 동일한 비유를 하고 있네요. 뭐 클라이언트 웹 스크립트 언어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HTML, CSS를 포함해서 프론트엔드 웹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언어입니다. 다음 C샵은 엘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리버럴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땅에 머물고 있는,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죠. .NET 프레임워크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든지 웹사이트 생성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ASP.NET으로 웹사이트 구축할 때 매우 편리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C샵의 기본적인 문법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자바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즉, 이 C샵의 특징은 웹에서 자바 대신 윈도우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적합한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비는 중간계 인간의 비유를 하고 있네요. 매우 감정적인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중간계에서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루비는 Ruby on Rails라는 프레임워크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요. 재미있고 생산적인 코딩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PHP는 오크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흉측하고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대신에 그 코드를 관리하기가 그런 특성 때문에 코드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간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장 유명한 웹 스크립트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 언어는 작고 간단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적합하고요. 적은 비용으로 모든 웹 호스팅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브젝티브-C는 스마우에 비유를 했는데요. 외톨이로 지내고 금을 사랑하는,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즉 애플의 macOS라든지 iOS에서 사용되는 언어이지요. 즉 iOS 또는 OS X 응용 프로그램만을 개발한다면 이 언어를 꼭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배운 다음에는 이제 애플이 2014년에 소개한 스위프트 언어를 배울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 주제로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프로그래머즈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커피 서비스를 할 때 사람이 커피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때 이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커피 한 잔 가져와. 그러면 이 커피를 서빙하는 사람이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뭐 그때 기분이 언짢다든지 하면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커피를 주문하고자 할 때 커피 한 잔을 가져와. 그러면 이 커피를 서비스하는 사람이 알아서 커피를 타서 배달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컴퓨터, 여기서는 로봇이라고 했는데요. 로봇에게 이 커피 심부름을 시킬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봇에게 이 일을 시킬 때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서 로봇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즉 로봇은 맨 처음에 로봇에게 초당 1m의 속도로 걸어간 다음에 수도꼭지까지 가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물을 받아서 커피포트에 넣어라.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버튼을 눌러라. 다 끓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20초가 걸린다면 20초 후에 버튼을 끄고 그 뜨거운 물을 커피잔에 담아서, 물론 이제 커피잔 담기 전에 커피잔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거기에 커피포트로부터 뜨거운 물을 타야 되고, 물론 커피도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로봇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예를 하나 설명하겠는데요. 자동차에서 변속기가 자동인 그런 자동차가 있고요. 변속기가 수동인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알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준, 즉 자동 변속기의 수준을 하이 레벨 랭귀지, 고급 언어라고 표현을 했고요. 수동 변속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미들 레벨 랭귀지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로우 레벨 랭귀지, 기계어 어셈블리어 등은 자동차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이 기계어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을 비교적 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우 레벨에서 미들 레벨, 하이 레벨 이 과정은 추상화, abstraction의 그 등급 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추상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이 기계어 어셈블리어 수준이고요. 추상화 정도가 매우 가장 높은 것이 고급 언어, 즉 하이 레벨 랭귀지가 되겠네요. 각 고급 언어, 각 언어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로우 레벨은 어셈블리어 기계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미들 레벨 정도에 해당하는 언어가 C 또는 C++가 되겠고요. 최상위의 그 고급 언어, 하이 레벨에 해당하는 언어들이 파이썬, 자바, C# 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로그래밍이 나에게 얼마나 적합한가, 즉 프로그래밍이라는 직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는데요. 여기 4개, 1, 2, 3, 4, 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질문에 대해서 2개 또는 3개 이상, 최소한 2~3개 이상에 대해서 yes라고 답하는 사람은 프로그래밍이라는 직업이 매우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논리 퍼즐이나 수수께끼에 수수께끼를 매우 좋아하는가라는 부분이죠. 매우 좋아한다,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스스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tough problem, 즉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인내심이 많은가.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애로사항들이 많을 텐데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시 또 해보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 끈기 있게 새로운 어려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질문을 한 거죠. 자, 네 번째는 어떤 일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 두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yes인 경우에 프로그래밍이라는 직업, 그런 작업이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 또는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건데요. 프로그래밍, 코딩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계하고, 즉 알고리즘을 모듈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작업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설계하고 다음에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작성된 코드에 대해서 입출력, 실행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문서화 작업을 하고 사용자 매뉴얼 등 이런, 또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개발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서화 작업을 하고요.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작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즉 프로그래머가 주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두 번째로 팀워크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매우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작업은 서너 명 또는 뭐 여러 명이 팀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작업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 이 팀에는 고객이 함께 하기도 하고 매니저가 함께 참여해서 팀워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요. 다음은 우리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지 않는 일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그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연결하고 인터넷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하는 작업들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친구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작업은 아니지요. 네, 이런 작업들은 우리 작업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또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뱅월 모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할 때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싶은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지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작성한 코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프로그래밍 개발자들은 벽에다 머리를 쳐박고 싶은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completely normal, 정상적인 작업. 여튼 이런 어려운 시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매우 중요한 그런 중요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그 데드라인까지 반드시 이 일을 끝마쳐야 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를 에러를 수정하고 디버깅을 하고 유지보수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가 리더빌리티가 좋으면, 즉 그 코드를 쭉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면 수월할 텐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힘들더라도 그 코드에서 발생한 버그, 에러를 수정하거나 그 코드를 유지보수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불필요한 미팅들에 참가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을 예상 측정할 때 우리는 대부분 두세 배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개발해 달라고 할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달이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한 달 만에 개발을 해줄게 라고 해서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보다 두세 배, 즉 두 달, 세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매우 흔히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기치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잡도가 매우 증가해져서 그래서 시간을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작업을 마라톤에 비유를 한다면 마라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 시작 지점에서 42.195km를 쭉 평탄한 길만 달리면 여기 다시 그 최종 지점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뛰게 되는데요. 이 마라톤은 실제 마라톤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길의 특징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이 마라톤을 뛰어야 된 길이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그런 길이라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42.195km를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에 이렇게 완주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이 길이 순탄한 그런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매우 뛰기가 어려운 또는 오르막길이기도 하고 중간에 장애물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작업에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 분명하지 않아서 중간에 엉뚱한 길로 이렇게 빠져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같이 작업하던 친구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내 친구 같이 작업하는 팀원이 중도에 그만두고 뭐 퇴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어떤 부상을 입어서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목적지가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더 작업이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작업은 이렇게 순탄한 길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고 생각지 못하게 어려웠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최종 목적이 변경되는 일도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매우 많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월 내에 여기서 시작 지점부터 목적지까지 1개월이면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작업이 실제로는 두세 배 많이 2개월, 3개월 걸리는 일들이 종종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객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작성을 부탁받았을 때는 숙련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지만 그때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 정도의 기간과 비용으로 얘기를 하면 얼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버그가 발생했을 때 그 버그가 매우 미스터리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버그들을 수정해야 될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그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엔지니어가 나사에 근무를 한다고 하자. 그 나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디버깅 할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버그가 777일 전에 발생했던 버그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로 든 것은 화성과 지구, 태양이 최종적으로 나란히 서는 그런 경우 자전 공전을 하다가
태양, 화성, 지구가 나란히 서는 그걸 이제 예측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뭔가 버그가 발생해서 그 버그를 수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스 코드는 나사 엔지니어가 몇 년 전에 작성한, 즉 은퇴한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내가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소스 코드에는 버그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화성까지 신호를 보내는데 15분을 소요된다고 하자. 그리고 2시간 이후에 이 얼라이먼트 지구, 화성, 태양이 한 일직선에 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서 바로 수정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작업을 성공적으로 잘 끝내고 나면 리워드, 뭐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 보상을 받으면 또 뿌듯한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작업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FAQ에 대한 소개인데요. 뭐 잘 모르는 사람에게 즉 Orient 머신 기계한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일인데요. 이건 이제 앞부분에서 커피를 사람에게 시켰을 때하고 로봇한테 시켰을 때하고 비슷한 얘기네요. 만약 매우 어린 애에게 샤워하라고 시킨다면 그 어린애는 샤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세 살짜리 또는 서너 살 어린애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지요. 일단 바스룸 목욕탕으로 걸어가서 샤워기를 틀고 그 샤워기 밑에 서서 비누를 가져와서 등등 이렇게 매우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 어린애가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이렇게 매우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중간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빠뜨린 게 무엇일까요? 샤워를 하려면 옷을 벗은 다음에 목욕탕으로 샤워룸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과정들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very specific instructions, 그 명령들을 매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계한테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프로그래머들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거의 천재 수준의 또는 수학을 매우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미스컨셉션,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프로그래밍 개발자들은 프로블럼 솔빙,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조금 전에 한 달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2배 또는 3배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그때 마라톤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과 유사합니다.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를 들었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약 400마일 정도 되는데 여기를 걸어간다고 하자. 그러면 1시간에 4마일을 걸을 수 있고요.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면 하루에 40마일을 걸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400마일이니까 열흘 10일 정도면은 LA에 도착해서 그날 도착한 날 저녁에 저녁 6시에 친구랑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래서 걸어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꾸불꾸불하기도 하고요. 해안가에서. 그래서 이제 더 늦어지는 거지요. 즉 1시간에 4마일 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1시간에 4마일이 아니었던 거죠. 즉 길이 꼬불꼬불해지면 총 400마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구불구불한 것을 감안했을 때 400마일이 아니라 약 500마일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예측, 즉 에스티메이션을 잘못해서 실제로는 500마일인데 얼추 400마일이라고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잘못한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100마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10일 만에 LA에 도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동물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동물원 근처에는 모래밭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고요. 계단도 있고 계곡들도 있고 또는 이제 화난 씨라이언, 바다사자들도 있어서 실제로는 1시간에 4마일이 아니라 그 절반인 2마일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구간도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400마일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500마일이 되고 1시간에 4마일씩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던 것이 일부 구간들은 그 절반인 2마일밖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이 예측했던 것보다 두세 배쯤 더 소요되는 그런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이 그랜트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다른 예를 들었네요. 이 사람은 이제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그 작업을 예를 들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집을 단독주택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은 단독주택이니까요. 벽이 4개가 있고 그 중에 한 2개의 벽에는 윈도우스 창문을 설치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문도 달아줄 거고요. 지붕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 작업이라면 별 문제 없어.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루에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비용은 1,000불, 약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면 하루 만에 지어줄게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 집 짓는 일을 실제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즉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2번, 3번, 4번, 10번 이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매번 다른 문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는 이 집을 지은 적이 없지만 자기가 아는 수준 내에서 벽은 4개고 창문도 있고 문 달아주고 지붕 작업을 해주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건축업자에게 이 주택 하나 짓는 것을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집을 10번, 20번, 10채, 20채 이렇게 여러 채를 지어본 이런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즉 집을 지어야 할 그 공간이 몇 피트니, 즉 몇 평이니, 50평의 집을 지을 건지 100평의 집을 지을 건지 집 크기가 얼마 될 건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고요. 주택을 지을 때 그때 사용할 자재를 어떤 자재를 사용할 거니, 창문을 설치한다면 그 창문이 싱글
더블 어떤 창문 형태를 원하니, 또 이제 프레임을 창문의 틀을 스틸 철제 틀로 할 건지 목재 틀로 할 건지, 외부 부분을 벽돌로 마감을 할 건지 목재로 마감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외부 마감할 때 렌더드 빗살처럼 렌더드 형태로 마감할 건지 내추럴한 형태로 마감을 할 건지, 지금 거주하는 로케이션,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지, 날씨에 따라서 그 집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렇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지붕의 각도를 더 크게 해서 경사를 많이 지게 해서 눈이 쉽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면 목재로 했을 때 휘는 현상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후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마룻바닥은 어떻게 할 건지, 뭐 대리석으로 할 건지 어떤 목재로 할 건지 시멘트로 마루를 깔 건지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는 투어 퍼미트,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자동차가 몇 대인지, 이런 매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적합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건축업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지어본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늘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즉 매우 디테일한 자세한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쉽게 한 달 만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는 버그, 디버깅을 할 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 소프트웨어 버그는 아무리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에러가 없이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매우 흔히 발생하는 그런 일이지요. 뭐 거의 데일리, 매일 버그가 발생하고 버그를 픽스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소스 코드를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코드가 지저분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깔끔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소스 코드 작성한 사람이 회사를 퇴사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그 다음 후임자가 받아서 디버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Best Programming Tool하고 Resource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했던 가일초.com의 스타트 코딩에 있는 내용이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언어가 9개가 있었죠. 파이썬, 자바, C++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쉬울지에 대한 소개를 한 거죠. 자, 먼저 파이썬 언어인데요. 파이썬 언어의 공식 사이트는 python.org이고요. 그 공식 사이트에서 Getting Started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에디터가 꼭 필요한데요. 그 에디터, 코드를 작성하는 에디터로는 서블라임 에디터라든지,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죠. 통합 개발 환경으로 파이참이라든지 파이뎁 등을 이용해서 파이썬 코딩을 하면 편리하다는 것이죠. 자, 파이썬 코스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파이썬 베이직스 코스라든지 얼티밋 파이썬 프로그래밍 튜토리얼 등등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프리 무료 사이트들도 있네요. 여기는 여기에 있는 URL에서 여기 파란색 표시는 링크니까요. 링크를 따라가서 직접 공부할 수 있습니다. Learn Python이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튜토리얼도 있고요. 파이썬 관련된 대표적인 책들 4개를 소개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언어로 자바네요. 여기 9개에서 탭을 자바로 옮겼죠. 이 자바 탭을 클릭하시면 자바의 공식 사이트 oracle.com이 링크되어 있고요.
자바 코딩하거나 실행하려면 Development Kit, 즉 JDK가 필요하죠. 또 자바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라든지 인텔리제이를 사용하면 편리하고요. 자바 코스로 자바 베이직스 코스, 자바 튜토리얼 for complete beginners 등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프리 튜토리얼로 이클립스 앤 자바 비디오 튜토리얼도 있고요. 런 자바, 프리 인터랙티브 자바 튜토리얼 등이 있습니다. 자바 관련된 책도 몇 권 소개를 했는데요. 자바 비기너스 가이드라든지 Thinking in Java, Effective Java 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C++ 탭을 보시면 이제 C 언어가 C++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C++를 공부하기 전에 C 언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C++ 작업에서는 주로 통합 개발 환경을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튜토리얼과 레퍼런스는 cprogramming.com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C 언어 관련된 책으로는 C Programming Absolute Beginner's Guide, 더 C Programming Language, 이 C Programming Language는 C 언어를 개발한 데니스 리치, 톰 캔슨이 쓴 책인데요. 좀 매뉴얼 레퍼런스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다음 C Programming Modern Approach 등의 책을 소개하고 있고요. 프리 튜토리얼로 learnc.org가 있네요. C 튜토리얼, CFAQ 등의 사이트가 있고요. 자, C++에 대해서도 관련된 프리 튜토리얼 코스 책들을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 외에 자바스크립트, C#, Ruby, PHP, Objective-C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키즈,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 거라는 부분인데요. 8살에서 16살 사이라면 스크래치를 배우면 쉽게 배울 수가 있네요. 10살 이상 어린이들이라면 레고 마인드스톰이 적합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3살에서 8살 사이라면 로봇 터틀즈를 공부를 하면 코딩하는 개념들을 더 쉽게 배울 수가 있겠네요. 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코딩 애플리케이션하고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 되겠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파이썬도 책도 있네요. Playful Introduction to Programming, 매우 쉽게 설명된 그런 학습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기서 소개한 9가지 언어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트리하우스, 코드 아카데미, 코드 스쿨, 유데미, 코드.org, 린다, 그리고 이제 뭐 K한 아카데미, MIT 오픈 코스웨어 등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통합 환경에서 그 개발 환경으로 IDE 대신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에디터를 서블라임 에디터라든지 노트패드 플러스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